봄의 시작과 여름의 열정을 지나 가을의 성숙함에 접어든 우리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이라고 해서 아름다움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을 숲이 가장 화려한 빛깔을 뽐내듯 노년의 시간 또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입니다. 건강의 변화, 경제적 불안정, 관계의 상실. 노년기에는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정직하게, 착하게, 부지런히 살아왔는데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게 마련이죠. 더구나 행운처럼 불행 또한 운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불행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즉 불행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맞닥뜨릴 수 있는 불행을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오히려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지혜들은 불행을 막아주는 마법의 주문은 아니지만 불행이 찾아왔을 때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며 다시 행복을 찾는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행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노년기에 건강을 잃는 것, 특히 암이나 치매와 같은 중병에 걸리는 것일 겁니다. 물론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노력만으로는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중병 진단을 받은 순간 평소 아무리 긍정적이고 배움이 많고 부유했던 사람도 평정심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의사들조차도 자신의 중병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반응하죠.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울감은 더 깊어져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밉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며 모든 것이 헛되고 하찮아 보입니다. 심하면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죠. 이런 상태에 이르면 중병 자체보다 마음의 병 때문에 사람이 안에서부터 허물어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런 불행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기 3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행이 닥치면 모든 것이 귀찮고 헛되게 느껴져 일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사람이 망가져갑니다. 집 밖에 나갈 일도 없다고 생각해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어떤 의욕도 없이 그냥 폐인처럼 지내게 되죠. 불행을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어마어마한 행운을 얻었다고 그날로 회사를 때려치우고 안 하던 짓을 하며 일상을 뒤엎으면 얼마 가지 않아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져서 사람이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 불행이 물러가고 행운이 돌아올 때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불행은 물러갔지만 폐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 일상 회복을 위해 또 다른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새벽 4시부터 5시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침 시간을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여기며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또한 단정한 몸치장도 일상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누가 볼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자칫 자신의 외모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정한 몸치장은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존중과 자존감을 위한 중요한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그날의 기분과 활동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과정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일상 유지의 핵심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의 수단만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죠. 불행한 상황에서도 식사는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짐으로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위안과 치유의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난관에 부딪힌 주인공이 혹은 낙담한 주인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모두가 걱정하며 찾아 헤맬 때, 아, 거기 가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며 그를 찾아가는 장소가 있죠. 그곳에 가면 정말로 주인공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주인공에게는 위안의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입니다. 힘들 때 위안받고 아픈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시장에 가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조용한 공원이나 바닷가에서 평온함을 찾기도 합니다. 나만의 위안과 치유의 공간을 찾아보세요. 위안의 공간은 꼭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공간일 수도 있죠.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정신적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큰 위안이 됩니다. 산과 바다, 들판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술 활동도 좋은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도예, 서예, 사진 촬영 등의 창작 활동은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음악도 노년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만 더 나아가 악기를 배우거나 합창단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기운 빼지 않는 것입니다. 불행이 닥치면 사람의 심리는 더 악화될 상황을 미리 걱정해서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닥칠 더 큰 걱정으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은 어떤 노인은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는 생각과 암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얼마나 아플까 하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정도를 침대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암 진단을 받았지만 진단 전과 후 자신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몸 어디에 통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검진 결과를 받았을 뿐인데 의사로부터 들은 나쁜 소식에 정신적으로 충격만 받은 것이 전부였죠. 이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귀중한 시간을 송장처럼 보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노인의 경우 암이지만 말기가 아니었고 의사들이 가망없다고 두 손을 든 것이 아니니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수술과 치료를 받아 결국에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행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벌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숱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현명한 대처가 아닙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7.5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는 금연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더 큰 효과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항상 웃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죠. 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는 뭘 해도 같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야말로 우리를 실제로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될 거야. 이런 자기 암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더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맑은 하늘을 본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좋은 사람을 만난 것 등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세 시대 60대는 이제 중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움을 일찍 포기한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제 실무 경험이 중요하지. 공부가 뭐가 필요해?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고 식당 주문도 키오스크로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최근 연구들은 평생 학습이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이 뇌의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불행을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75년간의 장기 연구 결과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양질의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수많은 지인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야말로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이들을 멘토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불행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회의 혜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봉사를 통해 사회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봉사는 결코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지역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 경험과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봉사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멘토링이나 교육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손길. 이런 소소한 교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의 불행을 물리치고 행운을 부르는 3가지 지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 위안과 치유의 공간을 찾는 것,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기운 빼지 않는 것. 이 3가지 지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무엇보다도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치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죠. 하지만 이를 어떻게 대하고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중장년과 노년에 맞닥뜨리는 불행은 그 충격도 더 크고 여파와 후유증이 길게 갈 테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한 평상심과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인생을 달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돋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하고 싶은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기에 더욱 자유롭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신체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이 그릇을 깨끗이 비워두고 이 창문을 활짝 열어둘 때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쁨이나 슬픔,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용의 태도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태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건강, 지식, 경험, 관계, 기회,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이제는 자식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떳떳한 노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격려와 영예와 보상의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할 것 하나 없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남은 여생에 대한 멋진 꿈과 설계를 해보세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의 노년을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기세요.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해도 예외는 없죠. 하지만 그 불행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일상을 지키고 위안의 공간을 찾으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괴로워하지 않는 지혜.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의 노년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각 시기마다 다른 음색과 리듬이 있지만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노년은 이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가장 깊고 풍요로운 선율을 연주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활기찬 봄과 열정 가득했던 여름을 지나 이제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시간입니다. 가을의 숲이 가장 아름답듯이 노년의 시간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슬기로운 노년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생활 수칙이 필요하죠.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인생의 넓은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